안녕하세요. 오늘은 키워도 예쁜 다육이 방울복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저는 방울복랑금을 참 좋아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를 몇 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만들면서 키우는 것을 참 몇 년간을 하고 있는데요. 몇 년간을 키워보면서 참 이 다육이들이 여름엔 약하지만 의외로 또 여름을 또 잘 견뎌서 또 예쁘게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 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만족감이 높았던 다육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종류별로 어떻게 키워야 되고 분갈이는 언제 해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릴까 합니다. 그리고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 다육이만큼은 꼭 키워봤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또 추천 다육이로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럼 어떤 다육이부터 만나볼까요? 옆에 있는 방울복랑금과 옆에 있는 방울복랑과 조금은 다른 느낌의 방울복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호피 방울복랑금은 이 표면을 잘 보시면 이런 호피 줄무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장을 하는 희귀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옆에 있는 일반 방울복랑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무지성 방울복랑금이라고 합니다. 이 정상적인 품종의 이 변이가 온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옆에 있는 품종은 누구나 다 아는 방울복랑금입니다.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품종은 원종 복랑금이라는 품종이고요. 이 원종이 붙었고 이 방울복랑금보다는 잎이 길고 아주 키우기가 쉬운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옆에 있는 품종 같은 경우는 호피 원종 복랑금입니다. 이 호피 들어가는 품종들 보면 이렇게 이 옆면을 보시면 줄무늬가 이렇게 가 있죠. 그리고 이거 청복랑이고요. 그 옆에 있는 다육이는 방울복랑입니다. 그 앞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방울복랑금입니다.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원종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길고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종 복랑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게 오히려 성장을 시키거나 안전하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여름에 좀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. 중간중간에 잎이 이 증상이 일어나면서 잎이 떨어지는 그런 성질을 많이 보여줍니다. 그러나 이렇게 또 떨어진 잎에서 좀 작은 붉은색 새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떨어진 만큼 또 회복이 빠른 그런 다육이고요. 이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여름에 그늘에만 두면 무던하게 1년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호피복랑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보다도 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호피복랑금을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. 분갈이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. 그 옆에 있는 무지성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방울복랑금보다 여름에 좀 강합니다. 그러나 이 올금이 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여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올금은 포기를 하는 게 좋고, 이 포기를 한다 그래서 이 줄기만 앙상하게 남긴 하겠죠. 그러나 그 줄기만 앙상하게 남았던 그 다육이들도 이렇게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줄기만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데 이 줄기만 살아있다 그러면 이렇게 새잎이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풍성해진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가 살아만 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방울복랑금이 무서워가지고 여름을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 무지성 방울복랑금을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. 저 뒤쪽에 있는 품종 같은 경우도 무지성 방울복랑금이고요. 정상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강합니다. 그러나 이 올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여름에 또 떨어지겠죠. 그러나 또 이렇게 또 회복을 해서 또 새로운 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있는 그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도 제가 대략 한 7년 이상을 키우고 있는 대품 방울복랑금 무지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건강하게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죠. 이렇듯 방울복랑금 무지 같은 경우는 여름에도 강하고 계절의 변화를 크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품종이라서, 그렇기 때문에 희귀식물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정상적인 부분과
알록달록 단풍이 들어간 모습을 같이 보면서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. 세 번째는 방울복랑금인데요. 참 예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나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름에 좀 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다가 중간에 실패를 하면서 포기를 하게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. 이 분갈이 몸살을 좀 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한번 또 자리를 잡게 되면 또 크게 몸살 없이 1, 2년은 또 쉽게 자라다가 뿌리가 노쇠화되면 그때부터 또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낳게 되는 그런 참 키우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키우기가 어려운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고요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6월 이후부터가 키우기가 참 애매한 그런 계절이 오고 7, 8월에 가장 힘든 그런 계절을 맞이했다가 9월부터 다시 성장을 하는 동용종에 가까운 그런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번식이 잘 되는 반면에 여름에 많은 분들이 알듯이 잎이 떨어지면서 앙상한 줄기만 낳게 되는 참 키우기가 애매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은 꼭 키워봤으면 하는 그런 다육이기도 합니다. 이 지금 뒤에 있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대략 제가 한 3년 정도 키우고 있는 방울복랑금이고요. 잘 보시면 잎이 통통하죠. 그러나 여름에 좀 가지가 잎이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줄기가 길게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뿌리가 노쇠화되면 잎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 방울복랑금만큼은 여름이 오기 전에 3월 정도에 분갈이를 해서 새 뿌리를 내려서 심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정말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아주 키우기에 쉬운, 그리고 옳은 부분이 나와도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마 다육이를 키우지 못하는 분들도 이 원종복랑금만큼은 잘 키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이 호피 원종복랑금 또한 이 원종복랑금만큼 키우기가 아주 쉬운 그런 품종이고요. 옆에 있는 청복랑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. 잘 자라다가도 잎이 후두두 떨어져 가지고 이 앙상한 가지만 낳게 되는데, 아마 호피 계열의 피가 섞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단풍이 들면 이렇게 자주색처럼 진한 그런 물듦을 보여주는데, 여기서 더 진해지면 붉은색 색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. 이 줄기가 가늘게 올라옵니다. 다른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줄기가 두껍게 올라오는데, 이 청복랑 같은 경우는 줄기가 가늘어 가지고 너무 빨리 키우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꽃대가 이렇게 생장점에서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꽃대가 이 다른 국민 품종 같은 경우는 꽃대를 빨리 잘라주면 꽃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꽃이 피기 전에 잘라주는데, 이렇게 생장점이 나오는 방울복랑금이나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줄기를 빨리, 꽃대 줄기를 빨리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가 뭘까요? 그만큼 빨리 잘라줄수록 이렇게 보면 자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. 이 줄기가 너무, 꽃대 줄기가 너무 길게 올라오면 잘라주면 그 성장하는 줄기가 가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잘라서 새순을 빨리 잡아주는, 새순을 빨리 받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바로 톡 집어들면 이 안쪽에 잘라진 부분이 보이죠. 다시 새순이 나오면서 매울 겁니다. 그러면서 풍성한 군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. 저 뒤쪽에 있는 품종들 보시면 꽃대를 빨리 잘라줘 가지고 좋게 나오고 있는, 많이 자랐네요. 중간중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저 뒤쪽에 보면 새순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렇게 성장하는 계절에는 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이런 희귀식물 같은 경우는 성장이 또 이상하게, 오늘 소개해드렸던 품종들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 빼고는 성장이 또 빠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재미있는 닭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절대 줄기가 앙상한 줄기만 남았다 그래서 그 줄기를 버리지 마십시오. 지금 매번 몇 번을 보여드렸던 그런 방울복랑금인데요, 많이 회복되지 않았나요? 저면간수 한 이틀 정도 담가 놓고 나서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저면간수 많이
많이 통통해진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렸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키우기가 아주 재밌는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고요. 번식은 3월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너무 늦게 번식을 하면 뿌리가 내릴 때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4월 이후 지금서부터는 분갈이를 하기보다는 최대한 뿌리가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물을 빨아 올릴 수 있도록 뿌리 건강에 신경을 써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. 분갈이는 이제는 좀 멈췄다가 오히려 분갈이를 못해서 좀 불안해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뿌려주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